안녕하세요. 묻지마 랭킹입니다. 저희가 직접 출연 처음인데 많이 긴장이 되네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엘리사렘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워낙에 유명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달린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셨던 부분들 댓글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당최 어찌 엘리사렘은 해치를 다시 닫을 수 있는 거죠? 분명 저 탱크에 들어가 손이 안 닿았을 텐데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되게 많았었어요. 되게 많았었는데 맞아. 엘리사렘에 관한 정보들은 한국 위키피디아에서는 많이 찾을 수 없고 영문판에서 검색해야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하나가 그 엘리사렘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호텔 직원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세실 호텔 직원은 어떻게 엘리사를 발견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그 링크를 누르고 가보면은 기사가 나오는데 2013년 2월 19일 그 아침에 물탱크에서 엘리사렘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이 호텔의 유지보수 직원 산티아고 로페즈라는 사람의 이렇게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 발견자인데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까지 가서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옥상 출입문에 알람을 끄고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물탱크 지지 구조물에 올라가고 거기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물탱크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엘리사가 어떻게 물탱크 안에서 스스로 해치문을 닫았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인데, 메인 탱크에 해치가 열려 있었고 그 안을 보니 한 아시안 여자가 물탱크 꼭대기에서부터 약 12인치 정도 아래에 누워서 떠 있었다 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빨간 줄로 몇 줄을 쳐놨어요. 워터 탱크 was open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해치는 엘리사가 닫은 게 아니고 발견 당시까지 그 물탱크의 해치는 열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근데 해치가 왜 닫혀 있었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글쎄, 서프라이즈나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무거운 물탱크 뚜껑을 어떻게 열고 닫았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의혹을 증폭시켰던 게 아닐까? 맞지? 아 맞아. 그렇게 무거운 물탱크를 혼자 열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다시 들어갔다. 닫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나도 이거 보고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근데 이거 찾아보면서 외국 기사 보면은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었거든.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열고 닫았나. 그래서 이것은 한국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 결론은 해치는 열려 있었다는 거. 해치는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이해 안 가는 건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데 용의주도하게 옥상문을 피해서 화재용 비상구를 이용해 옥상에 올라갔다는 건데 대체 왜 비상용 출구로 갔을까? 오, 질문 수준이 참 높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세실호텔 14층의 평면도이고요.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가리키는 위쪽이 엘리사가 탔었던 엘리베이터인데 바로 옆에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 이 복도를 따라가 보면 그 끝에 비상용 탈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탈출구가 14층에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평면도의 오른쪽 루트를 통해서 엘리사가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계속 화면 보실게요. 지금 이 영상은 중국 유튜버가 찍은 영상인데 직접 호텔을 찾아가서 엘리사렘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실험한 영상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옥상에 가보려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이 그 알람 장치 돼 있는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다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비상용 탈출구를 통해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그 비상용 탈출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그 사다리로 나갈 수 있던 거죠. 계속 영상 보실게요. 이렇게 사다리를 통해 옥상에 올라가 보면 물탱크가 보이는데요. 이 물탱크가 엘리사렘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물탱크입니다. 지금 물탱크 구조물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작은 사다리가 보였고요. 이 친구들은 이 물탱크를 지나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물탱크를 지나서 이쪽까지 오면은 저런 저 빨간 철계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철계단 옆에 사다리 보셨잖아요. 방금 오른쪽에 사다리 있죠? 빨간 사다리.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물탱크를 위에서 아래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해치가 열려 있잖아요. 해치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물탱크 옆에 큰 사다리가 보입니다. 네, 이 사다리를 사다리- 통해서 엘리사렘은 아마 물탱크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비상용 출구로 옥상에 올라간 것은 계단문이 잠겨 있어서 비상용 탈출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옥상에 올라올 수 있음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 구분이 있을 때 닫히지 않던 엘리베이터 문이 그분이 떠나고 나서 닫힌 건 왜일까요? 저희가 영상에서 엘리베이터에 홀드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준 기자가 있습니다. 미디움닷컴이라는 매거진에 엘리사에 관한 기사를 매우 섬세하게 쓴 조시딘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사람은 직접 세실 호텔에 가서 며칠 묵으면서 기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기사를 또 캡처를 했어요. 지금 빨간 박스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홀드 버튼을 누르면 2분가량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고 정확히는 1분 54초 동안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직접 체험한 글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되네. CCTV의 중간 부분이 사라진 건 뭐죠? 그에 대한 답을 못 본 것 같네요. 네, 영상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사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하고 왜 프레임이 빠졌는지에 관한 기사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지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경찰은 언급이 없었다는데 그냥 이렇게 의문을 남기겠습니다. 결론을 들으니 속 시원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정신적 분열로 인해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공간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물탱크 안을 들어갔는데 시신은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엘리사는 물탱크 안에서 처음에 물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인은 분명하게 조울증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가 정신분열에 의한 행동으로 이어진 사고사였고요. 극도의 정신분열 상태에서 물탱크 안에 물속에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옷이 무거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드디어 찾아낸 혼자만의 공간에서 옷을 벗는 것이 더 편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마지막 댓글입니다. 아무리 정신에 문제가 있다지만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정신분열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정신분열이 어떤 증상을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환각이 있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듣는다든지 본다든지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하면서 그런 증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분열의 행동이 사람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거나 같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하거나 의식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사렘은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죠? 그렇죠. 또 다른 환각에 대한 설명인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환청이나 환각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환각과 망상 증상이 막 신내림이나 성령 체험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도의 그 심한 정신 분열이 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 다른 분께서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신 분열이 온 사람이 보인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고요. 이 사건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비극적인 사고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에 대해서 댓글이 많았는데 좋다는 분도 계셨지만 많이 거슬린다고 하셨던 분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좀 거슬리시면 좀 소리를 조금만 줄여서 시청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영상 좋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의문의 영상 시리즈는 산드라 칸투라는 소녀의 사건을 가지고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